32번부터 36번까지 컴퓨터야, 컴퓨터. 사실은 컴퓨터의 구조에 관한 건데 본문 한번 보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주기억 장치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CPU는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랬어. 주고받는다. 어디랑? 주기억 장치랑. 자, 주기억 장치. 그런데 CPU는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주기억 장치는, 자, 이거 밑줄 쳐봐. 주기억 장치는 처리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중요한 말이 뭐냐면 상대적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CPU가 빠른 데에 대해서 주기억 장치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빨리 주고 빨리 받아야 되는데 늦게 받잖아. 그러면 늦게 주면 이쪽에서 또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원활하게 주고받는 게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CPU가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주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면 두 장치의 처리 속도에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로 인해서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없대. 자, 문제네, 그지?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 이 캐시 기억 장치는 바로 그 문제, 처리 속도의 차이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캐시 기억 장치가 중간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CPU, 주기억 장치 사이에 캐시 기억 장치가 있단 말이야. 캐시 기억 장치는 CPU 내에 있거나 아니면 CPU 내라고 했으니까 CPU 안에 있거나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한 기억 장치로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은 작대. 이런 정보는 조심해야 돼. 용량은 작아. 주기억 장치 용량이 크겠지, 그지? 처리 속도는 빠르다. 매우 빠르대. 자, 그러면 주기억 장치가 느리니까 캐시 기억 장치가 속도 처리 속도를 빨리 하는 용도로 거기에 들어간 거겠지. 이러한 캐시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자, 밑줄 쳐봐. 우리가 주기억 CPU가 있잖아. CPU가 명령을 했는데 주기억 장치에서 자주 CPU를 줘야 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일부를 복사해 둔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캐시 기억 장치야. 그 다음에 CPU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캐싱이라고 한다. 캐싱.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는 거 복사했다가 딱 줘버리는 게 캐싱이야.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캐싱. 캐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CPU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고려되는 것이, 자, 괄호 묶어볼까? 참조의 지역성. 참조의 지역성은 시간의 지역성과 공간의 지역성으로 나눈다. 참조한다는 게 뭐야? 우리가 어떤 걸 물어보면 있잖아.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참조한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캐시 기억 장치의 중요한 건 반복적 사용하는 것들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제공하는 거. 그게 바로 시간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간적 지역성은 CPU가 밑줄 쳐, 한 번 사용한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하고, 공간의 지역성은 한 번 사용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면 빨리빨리 제공하는 게 캐시 기억 장치니까, 야, 얘가 한 번 요청한 거면 다시 요청하겠네? 그러면 시간의 지역성이고, 이거 요청했으니까 다음번에 요거 요청하겠지? 그게 참조의 지역성 중에 공간적 지역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지? 자, 한편 주기억 장치는 워드 단위라고 했어. 워드 단위. 주기억 장치 워드 단위 데이터가 저장되고, 캐시 기억 장치는 블록 단위로 저장되고, 이것도 정보니까 알아둬야 돼. 캐시는 블록이야. 이때 주기억 장치의 워드는 비트의 집합이고, 캐시 기억 장치의 블록은 연속된 워드 여러 개를 묶어놓은 걸 말한다. 그러니까 연속된 워드를 묶어놓으면 블록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비트가 모이면 워드가 되는 거고. 정리 한번 해볼까? 자, 비트가 있고요. 비트가 모이면
워드가 되는 거야. 워드가 여러 개 묶이면 이게 블럭이 되는 거지. 이게 주기억장치의 워드, 이거는 주기억장치고, 그 다음에 블럭은 캐시 기억장치다. 이렇게 정리가 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볼까? 주기억장치의 데이터가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장소를 라인이라고 한다. 라인. 주기억장치의 데이터가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장소를 라인이라고 하고, 캐시 기억장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대. 캐시 기억장치에는 하나의 라인, 하나의 블록. 그렇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에서 캐시 기억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자, 그래서 주기억장치에서 캐시 기억장치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캐시 기억장치의 용량은 주기억장치보다 훨씬 작다 그랬지. 처리 속도는 엄청 빠르다 그랬어. 주기억장치의 블록 중에서 일부만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될 수 있다. 이건 용량 차이이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에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캐시 기억장치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일부만 저장되는 거지. 그러므로 캐싱을 위해서는 오케이라고 해도 돼. 캐싱을 위해서는 주기억장치의 여러 블록이 캐시 기억장치 하나의 라인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 공유하지 않으면 저장 용량이 작기 때문에 다 저장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라인에 여러 블록이 하나의 라인을 공유해야 한다.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 블록은 여러 가지를 여기 얘기한다면 여러 블록이 모여가지고 공유한다. 그게 라인이야, 라인. 요거까지만 알면 거의 다 한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데이터 용량을 워드 2의 n승계라고 한다면 주기억장치 데이터 용량을 2의 n승계, 캐시 기억장치 데이터 용량은 워드 m개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주기억장치의 블록 한 개가 K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주기억장치의 블록 하나가 K개의 워드로 이루어졌다. K. 그러면 이 주기억장치의 총 블럭의 개수는 자, 이 K로 2의 n승을 나누는 거야. 2의 n승이 뭐지? 워드라고 그랬잖아. 워드를 지금 K개의 워드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K분의 2의 n승이 되는 거다. 자, 각 워드는 MBT의 주소로 지정된다. 그리고 캐시 기억장치의 라인은 K개의 워드로 채워지므로 캐시 기억장치에는 총 K분의 M개의 라인이 설정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K분의 M개의 라인이다. 어디에? 캐시 기억장치에. K는 아까 워드라고 그랬고, M은 여기서 말한 대로 한다면 M이라는 게 위에서 보면 워드 M개라고 그랬지, 그지? 자, K개의 워드를 가지고 M개의 워드를 나눠버리면 이게 캐시 기억장치의 라인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라인을 구하는 건 K분의 M이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블록수 계산하는 것은 K분의 2의 n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지? 이것도 나중에 그 계산하는 산술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캐싱이 이루어질 때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장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주기억장치의 데이터 주소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억장치 데이터의 주소를 사용하고, 이 주소는 자, 동그라미 쳐볼까? 태그 라인 워드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태그 필드는 캐시 기억장치의 특정 라인에 주기억장치에 어떤 블록이 저장되어 있는지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첫 번째 태그. 그 다음에 라인 필드는 주기억장치에 블록에 들어갈 캐시 기억장치의 라인을 지정해주고, 워드 필드는 주기억장치의 각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워드를 지정해준다. 그러니까 워드를 지정해주는 게 워드 필드고, 라인을 지정하면 라인 필드고, 그 다음에 거기 있지 블록을 구분해주면 이건 태그 필드가 된다. 태그 라인 워드. 까먹지 마. 자, 그럼 과정을 한번 볼까? 주기억장치의 데이터를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접 매핑이다. 매핑. 직접 매핑은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한꺼번에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직접 매핑 방식에서는 캐싱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CPU가 자 1번 CPU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 태그, 라인, 워드 필드로 이루어진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면 CPU가 요청한 거야. 그러면 우선 요청 주소의 라인 필드를 이용하여 캐시 기억 장치의 해당 라인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CPU가 요청하면 캐시 기억 장치에서 해당 라인을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해당 라인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으면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 그래서 라인의 태그와 요청 주소의 태그를 비교한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CPU가 주소를 요청하겠지. 그러면 캐시 기억 장치가 비교하고 그 다음에 두 태그 값이 일치하면 캐시 히트. 캐시 히트가 일어나면 주소의 워드 필드를 이용하여 라인 내 워드들 중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 CPU에 보내준다. 끝. 이게 직접 매핑이야. 그러니까 CPU가 요청하면 캐시 기억 장치가 요청 값을 확인하고 비교하고 오케이 그러면 캐시 히트가 되고 캐시 히트가 되면 요청한 데이터를 주면 돼. 누구한테? CPU한테. 즉, 그러니까 이거는 캐시 히트지, 그지? 쉽게 얘기하면 요청 값이 있으면 그냥 줘버리면 된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CPU가 요청한 주소의 태그와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태그가 일치하지 않았거나 해당 라인이 비어있대. 그러면 이거 채워서 주든가 맞춰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요청한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 여기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돼 있지 않는 거고 그거는 캐시 미스가 되는 거다. 자, 캐시 히트가 되면 주면 되는데 캐시 미스가 되면 이거 빨리 찾아야지. 찾아서 줘야 될 거 아니야.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블록을 주기억 장치에 복사하여 자, 해당하는 블록을 주기억 장치에 복사하고 캐시 기억 장치에 지정된 라인에 저장한다. 어디에? 캐시 기억 장치 라인에 저장한다. 라인에 저장한다 그랬어. 그리고 주소의 태그를 그 라인의 태그 필드에 기록하고 태그 필드에 기록하고 요청된 데이터를 CPU에 보내준다. 자, 기록하고 보내준다. 중요한 말이야. 기록하고 보내준다. 요 지금 B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야. 캐시 기억 장치가 중간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CPU가 태그, 라인, 워드 데이터를 요청하면 라인 필드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뭐가 캐시 기억 장치가 비교하고 캐시 기억 장치가 캐시 히트 그러면 CPU에 그 요청 값을 보내주면 된다. 이게 캐시 히트일 경우야. 근데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 일치하지 않거나 라인이 비어 있거나 찾지 못해. 그러면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 요청한 그 주소에 해당하는 블록을 주 기억 장치에서 복사하고 첫 번째 복사, 두 번째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고 캐시 기억 장치가 마지막으로 태그 필드에 기록하고 마지막에 CPU에 보내준다. 이건 캐시 미스가 있을 때의 과정이란 말이야. 과정이 좀 달라. 이거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직접 매핑 마지막 문단. 직접 매핑은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 해당 라인만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라인만 검색한다 그랬어. 검색 속도가 아주 빠르겠지. 이게 캐시 기억 장치가 빠른 이유야. 그리고 회로의 구조도 단순하고 시스템 구성하는 비용도 저렴해. 이게 다 장점이지. 하지만 단점 나오는 거야. 단점. 캐시 기억 장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빨리빨리 찾아갖고 전송해주는 비용도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고 비용 여기 나온 대로 검색 속도도 빠르고 다 좋은데 단점이 있지. 같은 라인에 저장돼야 하는지 서로 다른 블록 CPU가 번갈아 요청하는 경우. 자, CPU가 번갈아 요청했어. 계속 캐시 미스가 반복돼. 그러면 블록이 교체되므로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게 단점이야. 시스템. 계속해서 번갈아 요청하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게 캐시 기억 장치가 있을 때의 단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어디에나 자유롭게 블록을 저장하는 완전 매핑 방식, 완전 연관
연관 매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직접 매핑과 완전 연관 매핑을 혼합한 세트 연관 매핑을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캐시 기억 장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유롭게 블록을 저장할 수 있는 완전 연관 매핑까지 얘기하면서 끝난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요청값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거기 나와 있는 A 부분의 그 순서 절차, 요건 문제를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거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 거기에 제일 복잡하거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문제는 항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주 타겟이 되겠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 1번 문제 봐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자, 1번 캐시 기억 장치의 하나의 라인에는 하나의 워드만 저장될 수 있다. 자, 틀렸지? 왜 틀렸어? 연속된 워드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하나의 워드로 저장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워드가 아니라 연속된 라인, 블럭, 뭐 이것들로 저장한다. 여기 그 지문에 보면 있잖아. 캐시 기억 장치는 있잖아.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는데, 블럭은 여러 개의 워드, 여러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워드라는 말은 틀렸네. 뒤에 게 틀렸네. 알았지? 2번 캐시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이 크고, 틀렸네 벌써. 용량이 작고 처리 속도는 엄청 빠르다라고 얘기했어. 이거 두 개 다 틀렸네. 자, 3번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야 캐싱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게 바로 CPU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빨리빨리 데이터를 줄 수가 있단 말이지. 정답은 3번이네. 4번 시간의 지역성은 한 번 사용된 근처, 이거는 시간적이 아니라 지역적이라고 그랬나 아까? 뭐라 했지? 뭐라 했냐면 여기 있다. 그렇지. 참조의 지역성 중에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이구나. 그러니까 공간적 지역성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5번 캐싱은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부를 주 기억 장치에 복사하여 사용한다라는데, 이 말도 틀렸죠. 왜냐하면 자, 캐싱은 있잖아.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 일부를 캐시 기억 장치에 복사해 두고 CPU가 사용하는 거지. CPU. 주 기억 장치가 아니라 CPU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캐싱의 뜻이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부분이 다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계산은 아니지만 확인 한번 해볼까?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의 용량. 자, 그러면 A를 참고해서 보기에 들어갈 말인데, 여기 보니까 딱 보는 순간 그게 떠올라야지. 64는 2의 몇 승? 8864니까 U의 6승이잖아. 그러니까 N이 6이라는 게 벌써 나와야 돼. 이해됐지, 그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비트 단위니까 1번하고 2번하고 1번 맞았네. 1번하고 4번만 지금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틀렸어. 8비트는 다 틀렸어. 6비트야. 그 다음에 여기 볼까? 자, 보기 봐봐. 주기억 장치 데이터 용량 64개의 워드로 돼 있고 하나의 블록은 4개의 워드로 이루어졌다. 주기억 장치가 예를 들어서 4개 워드니까 주기억 장치 16개니까 4묶음이 되겠네. 그지? 4묶음이 되겠어. 그지? 정답 1번이네 그럼. 그지? 그래서 블록은 총 16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6비트라는 얘기는 나가 6비트의 주소로 지정되고,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은 16개의 워드라면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은 아까 얘기했듯 4묶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보면 A 부분을 잘 보면 2의 n승 블록이라고 그랬으니까 블록 한 개가 K로 이루어졌다니까 4개가 하나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n이 6승이라는 건 2의 6승은 64. 그 64는 n이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지? 그럼 K는
4개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M은 여기 16개라고 그래서 총 16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K분의 2n 하면 4분의 64는 4, 1은 4, 4, 4, 16. 16개란 말이야. 16개. 알았지? 그러니까 M이 16개가 된단 말이야. 이게 블록이라고 생각하면 돼. 블록은 16개. 자, 그 다음에 즉 n이 6이란 건 6비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의 개수는 K분의 M이잖아. K분의 M. K가 4고 M이 16이니까 당연히 4가 돼야지. 4개. 정답이 1번이다. 자, 이거는 조금 눈치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34번이 문제인데 별표. 왜 별표하냐면 요거 요청값인데 잘 봐봐. 자, 먼저 보기에 보면 왼쪽에 위쪽에 있는 게 CPU야. CPU가 요청값을 낼 거고, 캐시 기억 장치가 자주 쓰는 거, 아니면 데이터 요청값 근처에 있는 거, 뭐 그렇게 해갖고 다시 CPU한테 주면 돼. 어떻게 주면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캐시 히트가 되면 그냥 줘버리면 돼. 그러니까 CPU가 요청했는데 캐시 기억 장치가 갖고 있으면 줘버리면 된다고. 근데 없으면 주기억 장치에서 빨리 찾아와야지. 복사해야지. 알았어? 복사에다가 기록하고 넘겨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 자, 틀린 거 찾는 거야. 1번. 요청된 주소에 10을 이용하여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을 확인한 다음에 00이 그 라인의 태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겠군. 자, 라인 값. 요청된 주소 10이랬어. 10. 원래 여기서 요청된 주소가 얼마야? 그러면 봐봐. 위에 주소를 봐봐. 태그 라인,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 그러면 00, 10, 12를 요청한 거야. 쉽게 얘기해서. 따로따로 안 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블록 단위로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 10 라인을 여기서 확인해야 돼. 어디? 캐시 기억 장치에서. 그러면 10을 찾았어. 여기 찾았네. 라인에서 몇 번째 거? 세 번째 거네. 그지? 00, 01, 10, 11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세 번째 걸 찾았더니 라인 값은 10인데 태그 값이 안 맞네. 태그 값이 10이 돼버렸잖아. 꼬우랴 꼬울 GOAL 왼쪽에 라인 값이 10이다. 요건 맞았는데 보니까 태그 값이 안 맞잖아 지금. 그러면 주기억 장치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확인 먼저 해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맞았어. 이건 2번.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캐시 미스가 일어나겠지. 왜? 태그 값이 안 맞으니까. 여기는 00인데 여기는 10이니까. 그럼 주기억 장치로 가야지.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블록 중에서 블루가 복사된대. 자, 블루 한번 볼까? 블루 찾아보니까 태그 값이 00이고 워드 값은 10. 자, 요청 값이 딱 정확하게 일치하네. 그럼 블루를 복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워드 값이 얼마냐면 위에 보니까 워드 값이 11이란 말이야. 11을 찾으면 블루의 2가 되겠지. BLU의 2. 그래서 그걸 복사해 가지고 CPU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블루를 복사한다. 맞았지, 그지? 그다음에 4번.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01이 저장돼 있대. 저장돼 있는 데이터 블록이 삭제되겠군. 왜 갑자기 삭제가 돼? 삭제되는 거 아니지, 그지? 삭제되는 게 아니야. 이 복사해 가지고 여기로 가져와서 기록하고 CPU가 요청한 값이니까 보내줘야지. 5번. CPU 데이터 요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CPU에 보내지는 데이터 값은 2가 되었군. 어디에? 블루에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복사해갖고 보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 갑자기 데이터 블록이 삭제되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서 요청값은 00, 10, 12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만 맞추면 돼. 첫 번째 라인 값 맞추고 태그 값. 근데 태그 값이 안 맞으니까 이쪽 주기억 장치로 와가지고 그걸 맞춘 거 보니까 태그 값은 00, 라인 값은 10. 이거에 해당되는 게 블루란 말이야. 근데 워드 값이 11인 것이 알파벳 2니까 얘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기록하고 어디다 캐시 기억 장치에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CPU 요청 값을 보내주면 된다. 그래서 과정이 CPU 요청 캐시 기억 장치에 캐시 기억 장치가 확인하는 거야. 비교하고 없으면 가서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와야지. 가져와서 여기다 다시 복사하고 그 다음에 CPU로 다시 보내주는 과정이 캐시 미스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정답은 4번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볼까? 35번. 기억과 보기의 니은을 비교한 거래. 자,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거야. 기억은 주격장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이고, 보기의 니은은 캐시 기억장치에 블록을 저장할 때 라인을 지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한대. 임의적. 그럼 완전 연관 매핑 뭐 이런 거지, 그지? 자, 완전 연관 매핑은 주격장치의 블록을 저장할 때 라인을 지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라인을 지정하지. 그 밑줄 쳐봐. 두 번째 줄. 라인을 지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게 완전 연관 매핑이지. 이 방식은 필요한 데이터 위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핑 방식 중에서 캐시 히트의 확률이 가장 높다. 이유는 뭐야? 필요한 데이터 위주로 저장하니까. 그러나 히트 여부의 확인이 모든 라인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색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 이게 단점이야. 회로의 구조가 복잡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도 높아. 이 캐시 기억 장치랑 비교해 보는데, 캐시 기억 장치는 검색 시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의 블록이 캐시 기억 장치에 정해진 라인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캐시 기억 장치에 정해진 라인에 저장되는 게 아니래. 그러면 주기억 장치의 주소, 태그 필드, 워드 필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장은 주기억 장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대신 블록이 교체될 때 어떤 블록을 삭제할지를 결정하는 블록 교체 알고리즘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지.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1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주격장치 주소에 태그 필드가 있다. 자, 기억뿐만 아니라 기억과 니은 모두에 다 태그 필드가 있는 거지. 틀렸어. 자, 2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캐시 히트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빠른 건 기억이 되겠지. 이것도 틀렸고.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이거는 지금 기억과 달리 니은이라고 해야지. 블록 교체 알고리즘은 완전 연관 매핑이 있는 거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블록을 저장한다. 오케이, 4번이 정답이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시 기억 장치는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는 방식이야, 데이터를. 근데 주기억 장치에다가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라인을 지정해서 블록을 저장한다. 맞았어.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회로의 구조가 복잡하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니은이 복잡한 거죠. 기억은 구조가 간단하다 그랬어.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36번. 어휘 문제야.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겠지. A와 가장 가까운 거, A. 자, A를 한번 볼까? A가 뭐냐면, 위에 보니까 떨어진대. 뭐가 떨어지냐면, 효율이 떨어진대. 자, 효율이 떨어진대. 효율이 떨어진다. 떨어진다의 뜻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보고, 여기서 지금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거야. 효율이 가장 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수준이 떨어진다.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 수준이 있는데 그거보다 아래다라는 얘기야.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그럼 여기 지금 성능이 일정 수준보다 떨어지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야. 2번은 뭔데? 이거는 떨어진다는 게 단추가 붙어있다 떨어지는 거고, 감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병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해가 떨어진다는 건 해가 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방울씩 떨어진다는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정답은 그래서 1번이다. 1번만 수준, 어떤 형편, 뭐 어떤 값, 온도, 막 이런 기준이 있잖아.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랑 똑같은 거지. 성능이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진다, 영하로 떨어진다. 전부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같은 거니까 정답이다.